주말 잘 보냈습니까? 이제 봄이죠. 예, 주말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잘 건강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 날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해 볼까요? 예상보다 센 관세 전쟁, 경락 예고한 한국 증시다. 네, 일단 저 위에 예상보다 센 관세 전쟁. 지난주 뉴욕 시장은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마감된 뉴욕 시장은 표현을 조금 좀 거칠게 하면 작살이 났죠. 3대 지수가 이렇게 다 동반해서 6%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아마 거의 팬데믹 정도 당시에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틀 동안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S&P 500 10.5%, 나스닥 11.8%.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이제 조정장, 약세장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20%가 넘었으니까 이제 정고점 대비 S&P 500도 이제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패닉셀링에 빠질 만한 상황으로 충분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3.6%이긴 한데 코스닥 마이너스 0.9%.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히려 또 좀 우리 시장 굉장히 괜찮았죠. 코스피도 급락을 했다가 낙폭 계속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반복되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 시장은 뭐 떨어져도요. 오후장에 가서 낙폭 회복하거나 이런 어떤 좀 이거를 이제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 특히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하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 요즘에 계속 좋지 않죠. 확실히 이제 우리 시장이 지난해 많이 올랐던 나라들에 비하면 견조한 건 사실이다. 일단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공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이렇게 글로벌 시장 급락했던 건 앞서도 뭐 설명이 잘 나왔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다라는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멘탈리하게 봤을 때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관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한켠에는 에이 협상하겠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에이 그렇게 세게는 안 하겠지 설마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이거는 약간 논리적인 것과 좀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상대 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상대 국이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으로나 어떤 명분상으로 봤을 때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그 기준 보면 좀 터무니없죠.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얘들 진짜 너무 무대뽀구나. 정말 이건 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식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무섭게 시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논리도 명분도 근거도 다 필요 없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은 더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주엔 시장에 이렇게 어떤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역시 이제 관세 리스크 부분 계속이 좀 되겠죠. 오늘 새벽에 나온 그 속보 내용 하나 보니까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50여 개국에서 관세 협상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이제 뭐 이러지 마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일종의 자화자찬이긴 한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장이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34% 보복관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보복관세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들 나라, 특히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잠재된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미국 좀 공화당 쪽에서 또 민주당에서 미국 의회 쪽에서 트럼프의 이런 무분별한 또 약간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피해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되면서요. 뭐 일부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그 민주당에 비해서 5석 정도밖에 안 많거든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명 정도의 공화당 의원만 민주당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이렇게 동참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이 초반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도 또 시장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면 뭐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8일 날 발표가 되고요. 내일이죠. 그다음에 미국 FOMC 회의록 공개되고 결국 이제 하이라이트는 3월 CPI겠죠. 지금 다시 관세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3월 CPI 요거 앞서 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을 테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시면서 일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이 뭐 사실 패닉 셀링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우리도 허를 찔린 면이 좀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주 월요일날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롱숏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롱만 하고 숏을 못 했는데 이제 숏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보였던 모습은 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6조를 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했던 분야가 사실은 2차 전지라든가 좀 업황이 별로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면 공매도를 때릴 만한 명분이나 근거가 있는 업종들이 주로였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거에도 이제 세 차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도 그 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3개월 뒤에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결국은 돌아왔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당장 돌아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했다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던 그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면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의 이 어떤 공매도의 어떤 이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치는 맞으니까요. 6조 투매를 해서 이게 2021년 8월 이후니까 4년 7개월 만에 지난주에 외국인 특히 코스피의 순매도 규모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코스피의 5.8조, 코스닥 6,400억 원. 그래서 합쳐서 대략 지난주에 6조 한 2천억 정도 이상을 외국인들이 우리 양시장에서 좀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공매도 이렇게 때려놓고 수익률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LG 엔솔은 오히려 시장에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7%,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많이 때렸는데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오른 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때렸던 외국인들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라는 이런 부분도 참 재미가 있네요. 어쨌든 공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하셔서 굳이 시장을 나쁘게 할 만한 이유로 이렇게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펀드와치 좀 가보죠. 지난주는 조선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표가 잠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뭐 조선주가 1, 2, 3, 4위를 싹 싹쓸이했어요. 보시죠. 신한꺼, 미래에셋, 그다음에 삼성 코덱스, 그다음에 NH 아문디까지 다 조선, 친환경 조선해운, 그다음에 조선해운 이렇게 되죠. 수익률 보면 6.4%, 6.1%, 5.7%, 4.7% 비교적 뭐 일주일에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가끔 이제 이 두 자릿수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지난주에 같은 약세장에도 저렇게 조선주들은 아주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연초 후에도 23%, 19%, 15% 아주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재밌죠? 마지막에 하나플러스 하나그룹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그룹주들은 시장에서 아주 견고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주일 동안 3.6%인데 보십시오. 연초 후에 무려 63%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런 것도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또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하나그룹에서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권이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파면 선고가 됐으니까 이제 아마 6월 3일 얘기가 나오는데 조기 대선 이제 치러지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해운업 얘기를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좀 조선주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표를 보시면
작년에 조선주들 상반기에 급등을 했을 때 밑바탕이 됐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고 그러죠. 이게 그때 3,700까지 올라갔던 게요. 지금 보십시오. 1,392까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게 결국 이제 트럼프 때문인데 지난주에 시작된 것처럼 관세 전쟁이 격화돼서 그게 글로벌 물동량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상 운임이 떨어질 테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임지수에 이렇게 좀 추가가 되는 건데 실제로 좀 해운사들 주가가 좀 요즘에 약간 부진한 모습도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조선주 쪽으로 봤을 때는 운임지수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주들을 끌어올렸던 이유가 반대로 좀 가고 있어도 그러니까 악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호재들이 워낙에 많죠. 미국 항만 이용할 때 중국 선사들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를 이용할 때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글로벌 해운 업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조선사 같은 해운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배 가운데 배들을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중국 선사로 등록되어 있는 배들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 쪽에 투입을 안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동량이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사 또는 선적의 배들 같은 경우는 운임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만큼 까다로워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거랑 별개 관계없이 어쨌든 컨테이너에서에 대한 이런 수요도 좀 계속 늘어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게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수요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LNG와 관련된 미국 LNG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하고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와 달리 이번에는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